시장을 이기는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NH투자증권 조연주 책임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일단 랠리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고 우리 시장도 오늘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 경계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 코로나19에 대한 경기 회복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여부이거든요. 실물 경기는 지금 어떤 포인트로 바라보고 계세요? 네, 사실 IMF나 골드만삭스 이런 외국계 회사들은 대부분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골드만삭스는 경제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생각보다 느리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 한국 대부분의 주가 지수는 디커플링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2분기를 저점으로 3, 4분기부터는 개선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결국에는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은 낙관 편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재보다는 오히려 호재에도 포커스를 두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러한 그런 낙관 편향적인 랠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런 버블을 용인하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코로나19가 뭐 급격하게 더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추세적인 상승 랠리는 좀 지속될 수 있으나 그 상승 강도 조금은 좀 느려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추가 모멘텀이 좀 부족하고요. 경기 회복세가 느리게 회복되는 건 맞기 때문에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라는 부분에 대한 낙관적인 편향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승세가 조금은 주춤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낙관에 대한 그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말씀 주셨는데 이제 결국에는 시장은 다시 펀더멘탈로 돌아와서 실적에 주목하는 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본격적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1년 중에서 가장 낮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추정하는 지금 최소치를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왔을 때 그 최소치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 지금 코스피 레벨이나 코스닥 레벨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2분기 실적을만 봤을 때는 지금 주가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제 하반기 턴어라운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것, 1,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은 것은 기업이 못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외생 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들 부분에는 디스카운트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코로나만 잠잠해지면은 기업에는 문제가 없다, 펀더멘털은 괜찮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2분기 실적 부진보다는 오히려 3, 4분기 실적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은 이제 실적 간의 차별화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모두 나타나는 현상인데 가치주와 성장주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구경제와 신경제의 그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주와 수혜주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서 그러한 차별화 현상은 실적 측면에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든 게 경제도 그렇고요. 종목들도 이제 양극화가 차별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공략을 해야 되나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상황들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하면 지금 정책 모멘텀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이 될까요?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의 랠리나 버블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추가 정책 모멘텀은 필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실업수당 연장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도 이미 통과를 시켰고 3.4조 달러라는
대규모 재정 정책도 통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원에서 계속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화당이 어느 정도를 허용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지금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도 계속해서 재정 정책을 반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1조 달러 정도의 추가 재정 정책은 7월 말쯤에는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요. 그걸 전제 조건으로 계속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뭐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뭐 코로나 피해주 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은 뭐 쉽게 살아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요. 코로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뭐 IT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 수혜주 언택트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주도주가 계속해서 갈 것이다. 그래서 가는 주가 계속 가고 못 가는 주는 계속 못 가는 그런 차별화 흐름이 지금의 버블을 용인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되었던 정책 모멘텀 그리고 유동성의 힘이 좀 기대가 되는 이슈라고 하면 조금 불안되는 요인이 미중 무역 갈등, 미중 갈등 이런 신경전인데요. 지금 홍콩을 두고 홍콩 달러 패그제 약화까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패그제 가지고 좀 흔들기에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이고 뭐 어떤 SNS 중국 거 못 쓰게 한다 뭐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어서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미중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반응할 만한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패그제 폐지 그리고 이제 관세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실행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고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게 뭐 중국 유학생 추방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나 상장 폐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미국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뭐 달러 패그제라든가 관세 이런 쪽으로까지 뭐 넘어가서 1차 협상 파기까지 된다면은 사실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사실 오히려 불확실성이나 공포 심리로 인해서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홍콩 건드리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미국의 경제 타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차근차근 저희도 업데이트 들어온 소식들 해드릴 거고요. 뭐 여러 변수가 존재합니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200선 뚫는 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여러 번 그 시도를 했었는데 그 밑에서 계속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도 일단은 7월까지는 고점을 2200포인트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오히려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계속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2200을 넘어서는 랠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 필수 조건이고 코로나19의 증가세가 이제 조금은 잡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정책이 나오지도 않았고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여전히 2200 상단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의 이제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결국에는 길게 봐야 합니다. 저희가 길게 끝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분야는 결국에는 언택 비즈니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형주 중심의 IT,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이노텍, 삼성전기 이런 쪽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신재생이나 디지털 뉴딜 이런 쪽에 이제 계속해서 한국에서도 투자를 지속할 거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 하나솔루션, CS윈드 이런 쪽을 저희는 좀 추천을 드렸고요. 7월에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로는 이연 소비라고 해서 이제 7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름 성수기 소비 이런 쪽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CJ제일제당, GS 리테일, 롯데 하이마트 이렇게 세 종목을 저희는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테마성을 봤을 때는 앞으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가치주와 성장주의 괴리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답을 조금 전에 주셨네요. 이제 성장주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묵직한 IT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주, 언택트 관련주 말씀 주셨고 소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정책 모멘텀, 그린 뉴딜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NHN 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양 지수 여전히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초가 대비했을 때도 조금 양호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170선 중반까지 올라서 있는 모습이고요. 선물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1,5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은 조금씩 덜어가면서 오늘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지금 개장 초반에는 이렇게 읽히고 있는데요. 이후의 흐름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MTN과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